안녕하세요, 카이입니다. 제가 요즘에 한국이랑 말레이시아의 문화 차이를 찾다가 저랑 되게 친한 J 아저씨랑 같이 찍었던 라디오를 떠올렸어요. 그 라디오의 주제는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국인들한테 말레이시아의 문화나 아니면 여행지 등등 소개해드리는 그런 라디오인데요. 그때 우리 라디오를 찍으면서 제이 아저씨도 그 영상을 찍고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재편집을 해가지고 한국이랑 말레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주제는 각 나라의 치안이에요. 일단 영상에 들어가 보시죠. 외국 나가면 다 새롭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혹시 위험한 나라 아닌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말레이시아는 물론 한국보다 안전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행 가시기에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특별히 위험한 장소가 조금 있긴 해요. 네, 보통 해외여행할 때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이 스마트폰을 딱 켜시면 그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곤 하잖아요. 예컨대 필리핀에 내리시면 민다나오, 이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경고 문자가 오죠.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문자에 포함된 지역이 바로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인데요. 보통 이 사람들을 이제 필리핀 무장단체 혹은 또 해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. 그게 어디냐면 동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오른쪽 사바주의 북동쪽에 있는 꾸다시라는 지역부터 남동쪽 아래 따와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바다가 필리핀하고 좀 이렇게 접경 지역이에요. 맞닿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곳에 가실 때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. 여기서는 잠깐, 사실은 이게 위험지 제가 소개를 해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결국에는 제 아저씨가 소개하게 됐어요. 심지어 제 대학교 동창 중에 따와에서 살고 지금 따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. 각 나라에 위험한 지역이 있는 것도 인정은 하죠.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의 어느 지역도 막 조선족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. 여기는 깡패가 많아서 좀 위험하다.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저런 데 안 갔으면 좋겠다. 저런 지역은 있기는 해요. 외교부에서 보내는 문자에 써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 철수 권고입니다.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잖아요. 웬만하면 그 지역에 있지 말라는 얘기인데 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KK 코타키나발루는 이 꾸다시나 따와우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. 믿을만한 여행 사람들 같이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믿을만한 여행사랑 여행사. 아, 여행사랑 여행사랑 아니고 헷갈렸어. 아까 여행사랑 아니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.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있어요. 그래서 띄어쓰기 안 하면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런지 여행사랑 그리고 여행사랑 이거 두 개 발음이 똑같지만 근데 띄어쓰기 안 하면은 다른 뜻이가 되는 거죠. 믿을만한 여행사와 여행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믿을만한 여행사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오늘 한국어 되게 잘하네요. 아,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가 이런 거를 뭐 검증해보자 라는 뜻으로 막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그쵸. 막 30분씩 갔다 와도 뭐 지갑도 그대로 있고 스마트폰도 그대로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카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값비싼 귀중품, 소지품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. 야외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그냥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제가 한국에 처음 혼자 여행하러 갔을 때 진짜 되게 놀라웠어요.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생생해요, 제 머릿속에서.
그때 한국인이랑 우리 둘이만 같이 카페에 가는데, 그래서 만약에 말레이시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카페에 가면 한 사람이 먼저 음료수를 시키고 또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. 한국의 카페랑 말레이시아의 카페 좀 다르나?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위층에 갔어요. 2층에 가는데, 그래서 2층에 가서 가방을 내렸어요. 친구가 가방을 내렸으니까 저도 가방을 내렸죠. 가방을 내리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같이 또 아래층에 갔어요. 아래층에 가서 그때 음료수를 시켜야 한대요. 저 그때 깨달았죠. 아, 이런 식으로 음료수를 시키는 거구나.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5초도 안 걸리고 바로 가방이 사라지는 거죠. 한국에서 왜 저렇게 할 수 있냐면 한국 주변에 CCTV가 되게 많아요. 경찰이 범인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드는 가방은 항상 좀 이렇게 몸에 밀착해서 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. 도로를 만약에 걸으신다고 하시면 차의 반대쪽으로 물건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. 오토바이 날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나갔을 때도 배낭 많이 맸잖아요. 옆에서 맸는 거나 이렇게 맸는 가방이 잘 안 맸는데, 근데 한국에 갔으면은 이렇게 배낭을 잘 안 맸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이 옆에서 맺는 가방 더 많이 쓰는데, 제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건너한다면 저도 무의식적으로 가방이 딴 데에 매요.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모터바이크 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서 가방은 그냥 맘대로 막 그래 맺고,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CCTV가 많이 있어서 가방이 훔쳐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있기는 있지만 말레이시아보다는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특히 여기 소매치기나 도둑들은 이 화려한 귀금속, 금덩어리 이렇게 노랗고 반짝반짝하는 것들, 예,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보석이나 목걸이, 팔찌 이런 걸 노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화려한 옷차림이나 장신구를 많이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민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시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런 어떤 시위라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는 아예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고요. 저도 그런 거 본 적도 있고 경험해 본 적도 있는데, 그런 상황이 보통 이렇게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. 그러면 진짜 고맙게도 제 현지인 친구들이 저한테 그 메신저로 문자를 엄청 보내줘요. 오늘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얌전히 있어라. 차도 막히고 위험할 수 있다. 이렇게 알려주거든요. 여기서는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의 시위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말레이시아의 시위는 약간 민족에 대해서 많이 시위를 하잖아요. 한국인의 얼굴은 약간 좀 중국인 같이 생겼잖아요. 피부가 좀 하얗고 그러니까. 그래서 한국인들 저런 시위 갔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. 네, 종교나 문화가 다 섞여 있으니까 서로 존중할 줄 안다도 뭐죠? 안다고 말씀. 안다고. 서로 존중할 줄 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네,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우리의 라디오에 대해서 좀 궁금을 하시면 제가 아래에 그거 링크 남겼거든요. 네, 그냥 눌러서 좀 들어보시면 돼요.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. 네,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재편집을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